뭐, 대기 모델링, 자료 동화, 그리고 예측 가능성 되고요. 주제 가볼게요. 수치 예보 모델의 원리와 가정. 이 글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수치 예보 원리 가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글이거든. 수치 예보가 뭐냐면 대기 영역을 격자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모의하는 게 수치 예보고요. 모의고사잖아, 우리가. 모의고사 미리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 서리도는. 아, 자, 그러면 1문단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대기는요, 얘들아, 연속적 유체죠. 무슨 말이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걸 사방으로 운동한다고 되어 있죠. 대기의 상태는, 대기의 상태에 나타내는 법은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죠. 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대기의 상태가 변하죠. 그러면 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 예보가 활용되는 거고, 수치 예보는 대기 운동과 변화를 설명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서 미래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 현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수치 예보가 뭔지 정확하게 좋겠지. 자, 이때 모의하다라는 것은 방정식들을 근사에 구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에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리 해본다 이겁니다. 모의고사가 미리 시험 쳐본다잖아. 모의고사가 뭐야?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수능을 미리 쳐보는 거. 님들이 모의고사를 언제 치노? 6월, 9월에 치잖아. 그래서 6월, 9월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고,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학력평가야. 그러니까 님들이 지금 2학년 때까지 친 거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사실은 학력평가. 오케이? 수치 예보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데, 자,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 모기할 대기 영역을 정하고 그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끊고 수치 예보 모델의 격자 단위 세분화와 분해능의 개념. 아, sorry. 응? 이거 잘못 썼다. 방금 이거 잘못 썼다. 이상하더라. 분해는 아직 안 했는데. 수치 예보의 개념과 가정. 이 문단, 모의 영역은 지표면에 수직인 연집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각 층은 위다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 이렇게 나누어진 것에 따라서 대기는 육면체 공기 덩어리의 집합체가 되고 각 공기 덩이에서 변수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산되고 수평 방향 해상도는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연집 방향 해상도는 연집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할 수 있고,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내고, 분해능은 시공간적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 그러니까 많이 짜게면 많이 짜길수록 정밀하겠지. 음. 근데 그러면 많이 짜길수록 뭐가 많아? 데이터 값이 많고, 맞지?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값, 자료 값이 많으니까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발생해? 성능이 필요하지. 컴퓨터의 성능. 컴퓨터 성능이 슈퍼컴퓨터로 쓴다 했잖아. 맞지?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자료 값이 너무 많으면 한 번에 처리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짜배기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아무리 세세하게 짜게 해봤자 더 이상 뭐 더 정밀한 값이 안 나오는 어떤 수준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기까지만 짜게 가지고 집어넣어야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 공간 분해능은 격자 간 거리고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 여기까지 끊고 아까 적었던 거 여기죠. 수치 예보 모델의 격자 단위 세분화와 분해능의 개념.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으로 둔다. 왜냐하면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격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변수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기는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빨리빨리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측정한 그 값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다는 소리. 바람 계속 부니까. 이해됐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를 두 배로 높이면 계산 안정성을 위해서 연집 방향과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을 그 두 배로 높인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지 했던 그 부분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세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 계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게 돼서 전체 계산량은 2의 4승이 된다. 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끊고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의 상호 관련성 및 전체 계산량. 다문다 모의 영역의 대기를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 다음에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조건을 설정하는데, 자, 시간에 대해서 초기 조건 설정은, 색깔이 바꾸지. 모의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고,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은 개별적으로 부여하게 되고요.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 설정은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측면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고,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 이동 등이 반영됩니다. 먼저 순서 표지 있죠? 먼저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
그러나 지표면 부근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에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고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에너지가 열과 수증기 형태로 대기에 전달되고 대기 상태에 나타낸 변수값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하단 경계 조건 설정할 때는 에너지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끊고. 님? 누가 나갔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아, 선생님. 방정식 계산을 위한 초기 조건과 하단 경계 조건을 설정. 자, 상단 경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연직 운동이 약해지고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상층 고도에서 대기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직 속도를 제로로 설정하는데 이러면 영역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반사돼서 영역 내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모이됩니다.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모이되어서 대기 상태에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될 수 있고요. 이 값의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서 에너지가 감쇄층에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화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최상측 고도가 80km 이상으로 충분히 높으면 후자가, 자, 최상측 고도가 80 이상이면, 자, 이렇게 상향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질 계산한 것. 그다음에 그보다 낮으면, 자, 일반적인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는, 와, 이런, 요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상당 경계 조건의 설정 방법과 고려사항.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지형 모델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측면 경계죠.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에서 대기 유출입이 발생하고 영역 외부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형 모델은 지구 전체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고요. 자, 그래서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지구 모델 간의 대기 상태에 나타낸 변수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여기까지 끊고 지역 모델에서의 측량 경계 조건 설정 방법. 예, 되고요. 네. 내 돈 내고 눈치 왜 보? 자, 대기는 근데 이제 진짜 많이 조용하지. 아, 오, 제못 들었잖아요, 소리. 아, 경찰에 신고 3번 했어. 어제요? 아니요, 저번 주 내도록. 힘들었다, 진짜. 연속증 유체.
사방으로 운동. 이 대기의 상태 표시는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변수. 순서 바꿔 적었다. 너가 알아서 잘 적어라. 죄송. 썸을 자꾸 내네, 내가.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썸내는 사람 아니야. 네. 또, 인원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면 대기 상태는 변하죠. 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 예보가 활용되고요. 그렇다면 수치 예보란 무엇이냐? 대기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들을 음? 들리기를 너무 웃겼어. 뭐가? 조용해졌다 하자마자. 그니까. 근데 이 원래, 정도면 뭐 괜찮아요. 미래의 대기 상태를 뭐냐고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딱 이렇게 되죠. 난 사실 다른 거보다는 그 말이 기억에 남는 나를 하나, 웃은 사람으로 봤다. 네? 나보고 웃기다 그랬다. 아. 아니, 진아의 그 엑스 남친이, 아니, 얘는 아이디어서 이거 어, 있는. 그 어쨌든 나는 X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엑스 남친이 나보고 웃기다 그랬다. 아, 1년이에요? 1년의 가정.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의하다의 의미 체크. 방정식의 근사이를 구해서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하네요. 자, 수치 예보를 위해서 뭐를 쓴다 그랬어? 슈퍼컴퓨터로, 아이, 슈퍼컴퓨터로, 맞지? 그래서,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거죠.
자,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대기 영역을 정하고,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 자, 이 모의하의 대기 영역을 우리가 모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이야기하겠지. 자, 지표면의 수직인 연직 방향. 여러 층을 나누고요. 얘들아 봐봐.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연직 방향은 수직이니까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이거는 그리지 마. 이건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각층을 이렇게 나누어진 각층을 맞지?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나누었죠. 층을 자,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 그러니 이번에는 이렇게 짜긴다는 거죠. 위도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짜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얘는 위도는 이렇고 경도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방향은 요거지. 위도는 이렇게지. 경도는 이렇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차원으로 짜긴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최선을 다한 그림이야. 설이야. 또 지렁이라고 디스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잘 보면 얘네 둘이 정말 나를 엄청 디스하거든. 미리 제가 차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층으로 나눔.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 층을 가지고 또 각 층 위도와 경도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눈. 그래서 뭐가 나와? 격자가 나와. 그러니 육명체 공기덩어리의 집합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짜게 된 상태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짜게진다는 거잖아. 이런 애들이 이런 네모난 애들이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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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는 거지. 대기는. 그 개념으로 짜게 놨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만 잘 넘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납득했죠? 그러고, 음, 그러니 이 격자 구성이 되었다는 말 이꼬르. 자, 대기는 육명체 공기 덩어리의 집합이다. 이 공기 덩어리는, 자, 그리고, 어, 각 공기 덩어리에서 변쇄 값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계산돼.
수평 방향 해상도. 격자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음. 감사합니다. 연직 방향의 해상도. 연직 방향 층수가 많을수록 높음. 아, 죄송해요. 음. 줌이 내 맘대로 안 되네. 떡내지 말라. 그리고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음. 이제 분해능이 나오죠. 이 분해능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모의하는 척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공간적으로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 따라서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죠. 공간 분해능은 격자점 간 거리로, 시간 분해능은 시간 간격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이 값이 작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는 거거든. 왜? 각각 값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간 분해 능과 시간 분해 능이 높다라는 건 공간 분해 능과 시간 분해 능의 값이 작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서 꼬여가지고 틀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케이? 값이 작을수록 우리는 분해능이 높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값이 작을수록 대기를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꼬이지 마. 왜요, 선생님? 왜요는 없어. 왜?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우린 본문에 있는 대로만 풀면 돼. 우린 국어야. 이해할 필요 없어. 글자만 보고 글자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한 이해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이해는 그 영역 전공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전공할 필요 없잖아. 그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3문단. 얘가 버릴 정보가 별로 없어서 조금 빡셀 수 있어요. 그럼 저것 좀 입고 가시. 왜? 아니지. 지금이 고3이지. 때가 어딨냐. 진짜 고삼스럽겠다. 알지? 수능 잘 나온 거. 진짜 떨리겠다, 어떡해. 월, 화, 수, 목. 심장 떨려, 내가 너. 입 떨림 잘 기억해라, 진짜. 이번 시험 끝나고 12월에 입 떨림 까먹지 마라. 지금 두고 보자.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은 관련이 있어. 자, 공간 분해능 더 와보자.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 아니지. 얘는 수평 방향이 이게 일반적일 필요가 없고 그냥 수평 방향이지. 쏘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는 여기에 붙어야죠. 쏘리. 그냥 이것도 일반적으로 뺄게요. 대기 체계의 속도를 나눌까? 어,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이렇게 합시다. 대기의 최대 속도가 어,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 이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을 요렇게 두는 이유는 y란 뜻이다. 자,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의 이동 때문이죠. 음, 대기의 이동이, 자, 격자점 거리보다 더 멀어지면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 생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어, 공간 분해능을 두 배로 높이면 연집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쏘리. 수평 방향. 연집 공간 분해능도 두 배.
시간 분해능도 2배. 그러니까, 각각, 계산량의 2배로 증가되죠. 그럼 봐봐. 처음에 여기서 2배로 늘렸으니까 여기서 이미 2배가 됐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이 2배를 2배 하니까 2의 2승이 됐지. 맞지? 그리고 이 2배를 또 2배 하니까 2의 4승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전체 계산량. 다문단 전체 계산량. 량. 아. 자, 이번에는 세분화했고, 세분화 이후에는 조건 설정하죠. 위에선 세분화했고, 이번에는 조건 설정에 대한 이야기. 일단 시간에 대한 조건 설정해야 되지. 잠시만. 아이, 얘들아, 1분만 쉬었다 가자. 맞아, 결국 돌아오더라. 나도 신기하다. 자, 그래서 마저 가볼게. 자, 그래서 세분화해서 조건 설정하는데, 시간에 대한 조건 설정은 모일 시작한 시점에서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원 많이 안 받으려고. 다시 돌아오세요? 애들이 자꾸 잠깐 그냥 쉬었다 정말 쉬고 다시 오거든. 보통 쉰다 그러면 그만두잖아. 근데 우리는 쉰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냥 꽉꽉 안 채우고 잘 가. 적당히만 받기로 했다. 꽉꽉 채우니까 너무 힘들더라. 자, 그래서 맞아가면, 자, 모일이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대기 상태를 우리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합니다. 음. 자, 공간에 대한, 이렇게 취소하면,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공간은요. 자, 맞아 가볼게. 경계 조건 설정은 모의 영역의 하단. 이거 계속 그러지. 바꾼 거 아니에요? 응. 순간 측면 경계에서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거. 여기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 등이 반영. 자, 일단 세분화.
시간과 공간 세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분화 과정 볼게요. 조건 설정은 지금 시간 조건 설정, 공간 조건 설정 체크했죠. 세분화 과정에서 먼저니까 1,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는. 하단 경계, sorry. 대기 연직 운동 없다고 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단 경계 조건에서는 설정할 때는 에너지 흐름 반영. 자, 먼저 대기 연직 운동 없다고 가정한 이유는 자, 하단 경계에서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고 나서 하단 경계에서 조건 설정할 때는 자, 에너지 흐름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지표면 뷰근에서의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어, 지표면은 어, 태양 에너지를 어, 흡수한 태양 에너지, 에너지가 자, 열과 수증기로 바뀌고 요게 대기로 전달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변수값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단에선 그렇다는 거고, 오문단 세 번째, 이번에는 상단 경계, 고도가 높을수록 대기 연직 운동은 약해지고, 버스. 서울이야. 있어. 그러면서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야,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많아 적어. 그러니까 대기 운동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공기가 적으니까 대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 그 말을 요딴 식으로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최상층 고도의 대기 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왜 없다고 가정하겠어? 공기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들아, 비행기가 어디 위로 다녀? 구름 위로 다니는 이유가 뭐야? 날씨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비행기가 위험한 건 뜨고 내릴 때야. 뜨고 내릴 때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 위는 바람도 안 불잖아. 공기가 적으니까. 아이, 불기야 불겠지만. 자, 고도 연직 운동 없다고 가정.
연직 속도 제로로 설정하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자, 영역 외부로 빠져나가야 할, 그러니까 우주로 빠져나가는 거지. 외부 빠질 에너지, 최상층 반사, 영역 내부, 되돌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에너지의 비현실적 증가로 뭐. 왜냐면 빠져나갈 게 안 빠져나가게 계산되니까. 영영 내부 증가랑 응. 그러면 변수값이 왜 되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 올릴게요. 응? sorry. sorry. I'm so sorry.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 말인지 모르겠지만. 됐나요? 맞는 말 같기는 하다. 응. 왜냐면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된 만화책 볼 때 되게 일할 때 써 이렇게 표현하거든. 맞는 말이잖아. 만화책을 보셨어.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읽을 줄 알아요. 음. 아무리 영어 못한다 해도 그 정도는 못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웃겼던 게 갑자기 골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변수값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왜곡된 변수값을 자, 완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값이 왜곡돼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왜곡된 모의고사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 모의고사 치는 이유가 뭐야? 미리 알아보려고 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실과 가장 유사한 어떤 실제 값에 가깝게 나오려면 이걸 완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완화법 첫 번째,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 에너지가 감쇄층에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 자, 여기에 최상층 고도 약 80km 이상일 때. 얘는 이하일 때. 라는 거죠. 이하 아니고 미만으로 가야 되네. 어쨌든. 자, 여섯 번째 문단. 측면 경계 조건.
이번에는 측면 경계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 모의 모델, 지형 모델에서 설정. 그래서 지형 모델에서 설정되고 이 지형 모델이 바로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 이 제한된 영역을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지역을 설정한다 이겁니다. 자, 요때 측면 경계에서 영역 모든 층에 대기 유출입이 발생하거든. 영역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역 모델을 자,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측면 경계 조건으로 활용합니다. 전지구 모델은 지구 전체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대기 상태의 변수값이 불이치한 정도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막 됐다. 응? 아, 야, 썩내니까 얘가 글자가 뜨더라고. 되는데 막 이렇게 아 정말 아, 좀 진짜 내 돈 다시 내놔.